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 리플 코인입니다. 자, 최근에 블랙록 XRP 신탁 관련한 가짜 뉴스가 생성됐죠. 자, 그에 따라서 우리 리플 지금 13%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어제 저가까지 벌써 마이너스 20% 자, 급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태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자, 거대 세력이죠. 거대 세력이 지금 뒤에서 우리 리플을 시세 조정을 하고 있구나. 개미 털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블랙록 측에서는 자, 어떤 한 개인이 지금 저지른 범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고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좀 어떻게든 무마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절대 우리는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리플 시총이 지금 43조 가량 되는 굉장히 큰 종목이죠. 대형 종목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큰 일을 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자, 이건 개인들이 벌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만약에 개인이 벌일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코인 시장에 수많은 종목 그리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는데 자, 한 개인이 정말 맘만 먹는다면 언제든지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언제든 급등도 시킬 수 있고 급락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절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 거대 세력이 뒤에서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 거구나. 개미를 털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세력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자, 그 한 예로 자, 워렌 버핏이 있죠. 워렌 버핏도 세력이죠. 지금 워렌 버핏은 과거에 자, 비트코인은 도박이다. 본질적인 가치가 없다. 자,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을 25달러에 준다고 해도 안 산다라면서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뒤로는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느냐? 자, 가상화폐 비판을 했던 워렌 버핏이 알고 보니까 가상화폐로 가장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지금 워렌 버핏이 만든 회사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이 회사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가장 성과가 좋았던 투자처가 바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자산의 친화적인 브라질 누방크라는 사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 버크셔는 21년도 6월에 IPO를 앞두고 있던 누뱅크에 5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 IPO 때는 2억 5천만 달러, 총에서 7억 5천만 달러, 약 1조에 해당하는 그런 막대한 자금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은 자, 앞에서는 굉장히 지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뒤에서는 굉장히 지금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이런 세력들의 농간질, 폐악질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고 자, 오히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자, 기회로 삼아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을 확대해 나가시는 이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 세력의 이런 언론 플레이를 오히려 우리는 이용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게 되면은 매수 기회 잡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이죠.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리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잡음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리플 CEO를 사칭해서 자, 리플 피싱 사기가 지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범죄까지 일으키면서 리플을 어떻게든 매수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리플 둘러싸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좀 심상치 않죠. 자, 세력들은 이렇게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고 그리고 지금 범죄까지 일으키면서 계속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 나온 기사를 보시면 자, 리플 하락장 속에서도 고래는 3천억 원 상당의 리플을 축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반대로 자, 우리 리플 홀더분들은 자, 현금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개인분들은 다 던지고 있고 손절하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던진 물량은 세력들은 그대로 다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우리 리플 굉장히 심상치 않다. 지금 이제 어떤 과도기다. 자, 폭등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절대 안 되신다. 지금 절대 매도나 손절하실 타이밍이 아니시라 수량을 조금이라도 모아 나가셔야 되는 그런 절호의 기회에 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그리고
세력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눌림목 구간 나왔을 때 절호의 기회로 삼아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자, 지금 어디에서 매수 타점 잡으셔야 되는지, 매도 타점과 그리고 비중 관리, 이런 모든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요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거나, 문자가 혹시라도 어렵다 하시면 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십니다. 고점에 물려 계시거나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다면 제가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까지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리플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도 좀 전해줘 오고 있죠.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자, 모건 스탠리 부사장을 역임했던, 자, 현재는 애널리스트 출신의 린다 존스가, 자, 우리 리플의 이상적인 기업 공개죠. IPO 시기를 내년 5월로 지금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IPO 시장품, 주식 시장 호황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리플의 IPO는 내년 5월 15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친다 하면 2025년까지는 IPO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저명한 이런 인사가 분석을 좀 내는 부분이고,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달에 이미 비공개로 IPO 로드쇼를 열었죠. 이때 월가의 큰 손들이 다수 참석을 했고,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자, 그러면 10월달, 11월달입니다. 벌써 이제 11월달에 도래했죠. 그래서 우리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자, 며칠 전 이제 스웰 행사에서도 IPO 발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제기가 되긴 했으나, 자, 그 부분이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주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채용 공고를 이미 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리플 코인이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기업 공개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감까지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일단 이 IPO 부분은 우리는 시간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SEC와의 소송이죠. 이 소송이 곧 조만간 원만하게 합의로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이 합의금의 규모도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SEC는 우리 리플을 상대로 해서 7억 7천만 달러라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벌금, 합의금이죠. 이 합의금을 요구를 했는데, 당연히 우리 리플은 벌금 지불을 거부를 했습니다. 자, 충분히 우리 리플이 이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충분히 협상을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갈링하우스 리플 CEO도 SEC와의 소송에서 대법 3심까지도 불사하겠다라는 이런 강경한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SEC가의 지금 입지가 굉장히 좀 말이 아닌데, 자, 미 하원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SEC의 가상자산 규제 예산을 뺀다라는 이런 법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예산이 빠진다 하면 SEC는 우리 리플과 대법원까지 갈 여력이 없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황들을 갈링하우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서 충분히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리플이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친 리플미 변호사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플과 SEC의 소송이 장기화 전망을 나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쟁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내용 보시면, 자, 리플은 SEC가 기관 대상 리플 판매라고 주장했던 사례들 전부가 실제로는 기관 대상 판매는 아니었고, 자, SEC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있는 기관을 상대로 한 리플 판매에 대해서도 관할 건이 있는지 여부까지도 쟁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적 분쟁이 길게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기관 관련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 리플이 쟁점이 생긴 거죠. 이 쟁점을 토대로 우리는 SEC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송을 끌고 가기보다는 이걸 토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SEC를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 압박할 수 있는 무기로 삼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3천억이라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이런
소송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생돈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더 이상의 재판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바로 리플의 입장인 거고, 그리고 또한 자, IPO도 진행해야 되고 EDX 마켓도 상장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거래소에도 상장이 돼야 됩니다. 이런 숙제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하루라도 바삐 좀 진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소송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다만 자, 이 부분을 이런 사안을 토대로 해서 SEC를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만 활용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갠슬러는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태입니다. 자, 리플 항소심 때는 갠슬러가 SEC에 없을 것이다. 그에 따라서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왜냐면 이 SEC 위원장의 임기는 5년입니다. 자, 그런데 평균적으로 3년에 그치고 맙니다. 갠슬러가 취임한 시기가 21년도 4월 달이고, 그러면 내년도 4월이 되면은 이 3년의 시간이 경과되는 시점이 오게 되는 거죠. 불과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갠슬러는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태이고, 내년 4월이 되면은 사퇴될 확률 굉장히 높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황들을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도 유출해 볼 수가 있는데, 자, 갠슬러는 바로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죠. 근데 갠슬러는 지금 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곧 민심이죠. 이 민심이 굉장히 성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심을 계속 안 좋은 민심을 갠슬러가 계속 바이든 쪽으로 끌고 오고 있는 거죠. 바이든은 지금 내년에 재선에 도전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뒤처져 있습니다. 트럼프의 지금 9%포인트나 뒤처져 있는 상황에 갠슬러까지 계속해서 거들고 있기 때문에 자, 민주당 측에서는 갠슬러와의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퇴될 확률 굉장히 높다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아니더라도 자, SEC 위원장의 자리는 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화당에서 집권하게 되면은 갠슬러는 그대로 아웃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갠슬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고, 자, 우리 리플도 이렇게 결정적인 쟁점을 토대로 해서 SEC를 상대로 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게 될 겁니다. 자, 그에 따라서 SEC는 자, 지금 자, 이런 여러 가지 압박 속에서 자, 이기지 못하고 조만간 기습적인 합의 카드를 들고 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정황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가 된다 하면 여러분, 자, 우리 리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증권성 리스크, 이 불확실성이 그대로 해소가 되는 거죠. 이 지긋지긋한 소송도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폭등흐름 전개되면서 전고점 너무나 쉽게 뚫어주게 되죠. 자, 우선 1,000원 돌파합니다. 그리고 1달러 돌파하면서 자, 단기적으로 2,000원까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바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평균 단가 낮추시고, 기존 홀더분들은 비중 확대해 나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한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는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리고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빠르게 공유해 드릴 거고요. 이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 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 번호로 010-6531-7908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 통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문자가 어렵다 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리플 지금 EDX 마켓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EDX 마켓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20일 날 자, 월가의 큰 손들 6개의 큰 운용사들이 합세해서 만든 거래소이고, 여기는 총 4가지 코인이 상장됐고, 그 중에 비트코인 캐시가 자, 지금 현재는 상장 폐지가 됐는데 상장되면서 약 250% 4배에 가까운 상승력 보여주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 코인으로서 어떤 코인이 지금 상장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자, 바로 우리 리플이 가장 유력하죠. 자, 왜냐면 자, 리플이 지금 유력한 사유는 자, EDX 마켓을 이제 만든 6개의 운용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 바로 피델리티입니다. 이 피델리티가 자, 우리 리플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자, 피델리티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우리 리플을 추가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자, 이때 당시에 SEC가 우리 리플의 발목을 잡았죠. 자, 소송을 걸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원만하게
합의가 될 조항들이 나오고 있고, 합의가 된다 하면 바로 자 피델리티는 우리 리플을 바로 자 EDX 마켓의 네 번째 코인으로서 상장을 시킬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피델리티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우리 리플을 계속해서 과거부터 눈독을 들여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합의가 된다 하면 이 증권성 리스크가 그대로 해소가 되면서 자, 이 리플이 네 번째 코인으로서 상장될 확률 굉장히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리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곡점 구간에 와 있습니다. 세력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고 범죄까지 일으키면서 이렇게 리플을 계속해서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세력들도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매집을 이미 해놨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들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구간들에서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되신다. 오히려 자 수량을 한 주라도 더 모아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